원인도 모르겠고 내가 왜 힘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 다 알면 왜 여기 오세요? 본인이 해결하시지. 모르니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무조건 가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환자가 오시잖아요. 오늘도 그거 하다 왔는데. 일하기가 싫어요. 이런 걸로 가도 되나? 그것도 와요. 나도 같은 직장을 거의 40년 가까이 다녔는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놈의 직장 때려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환자들이 웃으면서 나가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 남궁 사장님, 네. 정신과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내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태일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요? 환자들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해드리는 얘기는 일단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면은 사실은 대부분이 해결되는데 문제는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그러면서 내가 괴로워 또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괴로워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나 애들이 힘들어요 나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괴로워질 수 있잖아요. 애들이 힘들어하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거 말고 심리적으로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정신과 찾아가는 이유가 되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배가 아파. 근데 왜 아픈지 몰라. 근데 배가 아프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과에 가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죠. 의사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진단을 하고 치료 방법을 제안을 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힘들다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누구는 한 10 정도만 힘들어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누구는 한 90 정도 힘든데도 버틸 수 있다고 하고 그런 사람 둘 다 정신과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고통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 그런 게 나온 적이 있는데 똑같은 정도의 상처를 입고 그거에 대한 통증의 정도를 체크를 하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DNA에서 결정이 됐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통증을 느끼는 게요? 네, 예. 어떤 사람은 그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원인이 제공됐는데도 통증을 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통증을 느낀다는 면에서는 그거는 없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힘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도 모르겠고 내가 왜 힘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힘든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배가 아픕니다. 그 한 가지만 갖고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내과에. 그렇죠. 그럼 이제 의사가 위가 아픕니까? 밑이 아픕니까? 잘 모르고 전체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의사가 눌렀을 때 아픕니까? 뛸 때 아픕니까? 소화는 잘 되십니까? 뭐 설사는 안 하십니까? 변비는 없습니까?를 쭉 물어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전문가니까 그런 걸 통해서 원인에 접근을 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환자가 맹장염 수술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감은 잡지만 그래도 가면 오른쪽 옆구리가 아까부터 미식미식하더니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로 몰리면서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신과를 찾아갔을 때 처음에 문진 같은 걸 하나요? 뭐 적어야 그런 되는 데도 거? 있고요. 주로 이제 우울 척도, 불안 척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이제 술 문제로 온 사람은 음주 척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무조건 가면 의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환자가 오시잖아요. 오늘도 그거 하다 왔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무개 선생님 맞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57세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뭐 와이프 있고 애 둘이 있는데 큰 애는 시집 갔고 작은 애는 집에 있고 뭐 이렇게 쓰자. 그럼 이제 직업, 그다음에 뭐 어디 살고 또 종교 있냐 뭐 이 정도를 기본 정도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슴이 답답해서 왔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정말 있다니까. 긴장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게 갑갑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자꾸 뛰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 검사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뭐 가서 심장 검사도 받고 폐 검사 받아 다 이상 없다고.
정신과를 가보라고 그러더군요. 뭐 이렇게. 그럼 뭐 언제부터 그러십니까? 언제부터 그랬다? 혹시 그거 생길 때 즈음 해갖고 무슨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럼 뭐 있다 없다. 그렇게 해갖고 찾아나가는 거죠. 그게 첫 진료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과는 어느 정도가 돼갖고 이제 의사가 그거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그걸 인상이라고 그러죠. 진단이라기보다는 임프레션 이럴 것 같다라는 인상이 오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제안을 하고요. 뭐 약을 쓸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기계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제안을 하고 이제 치료 기간을 대충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첫 세션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후라든지 2주 후에 오시면 이제 그동안에 이 약을 먹고 또 이런 거를 하시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고 원인이 아니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게 가장 간단한 거 잠이 안 와서 왔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잠을 잘 못 자요. 잠들기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잠은 잘 드는데 한번 깨면 더 이상 못 주무십니까? 새벽에 깨서 눈을 뜨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벽까지 자기 자는데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깨서 한 번 잠드는데 10분, 20분씩 걸리십니까? 뭐 이게 따라 또 종류가 다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거지.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처음에 올 때 굉장히 긴장들을 하시고 뭐 가면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야 할 것처럼 가시지만 내가 항상한테 그래요. 여기 오시면 긴장되시죠? 긴장되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니 그거 다 알면 왜 여기 오세요? 본인이 해결하시지 모르니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추려 나가죠. 필요 없는 거 쳐내고. 근데 다른 병원을 갈게요. 뭐 배가 아파서 내과를 가거나 팔다리가 아파서 뭐 정형외과를 가거나 이런 거는 치료 기간이나 비용이나 이게 딱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신과 진료는요. 과연 내가 정신과를 얼마나 다녀야 되는 건지 약을 처방하면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질문이 아니 근데 많이 그거는 생기고 약간의 편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도 단순한 기능성 배탈서부터 막말로 엄청난 암까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럼 사실 어디 걸릴 줄 알아? 정신과도 마찬가지지. 한두 번 오고 말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 현대 사회에서 병원을 다니는 많은 거는 만성 대사성 질환이 많거든요. 가장 흔한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만 하더라도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케어, 계속 돌봐주는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뭐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거는 기한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요. 치료만 잘 받으면 몇 달 안에 다 끝나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신과 약은 한 번 먹으면 최소 6개월은 먹어야 된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병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갑자기 생긴 병 같은 거 우리가 적응장애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6개월이 지나면 진단이 바뀌어요. 그 안에 없어져야지 정상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환자들한테 그런 설명을 많이 해요. 우울증 같은 분들이 오시면 이 약을 드시면 보통 약효가 나타나는데 4주에서 8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1주 먹어보고 효과가 없으니까 나 약이 안 듣는 게 아니다. 뇌의 수용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주 내지 8주가 일어나야지 호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3 내지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 약을 차차 줄여서 끊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좀 길게 유지요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6개월이 아마 말이 될 거예요.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거의 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네네네. 안 비싸잖아요. 네. 근데 정신과는 진료비, 이 치료 비용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보통 말하는 초진료, 재진료를 내죠. 대학병 같은 데는 뭐 본인 부담이 한 2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딴 데는 그렇게 해서 처방받으면 끝나지. 근데 이제 딴 데 가면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또 그 비용은 따로 내는 거죠. 그리고 약국 가면 약 사는 돈은 자기가 내고 그 대신 이제 우리는 상담료가 붙어요. 근데 상담료가 뭐 어마어마하게 붙는 게 아니라 잠깐 하면 뭐 한 5, 6천 원? 한 3, 40분 이상 하면 그럼 한 5, 6만 원? 그 정도 붙고 이제 병이 아닌데 정신 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병이 아닌데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싶어서 나를 분석해보고 싶다. 그런 거는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검사 비용이 또 초반에는 들어갈 수도 있죠.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 뭐 심리검사, 인지기능검사 이런 거는 따로 검사 비용이 따로 들죠. 또 뭐 예를 들어 치매가 의심되고 그러면 뇌 MRI를 찍는다든지 뭐 PET를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또 추가가 되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검사 없이 가면 아까 얘기한 초진료, 재진료 2만 원 전후 대학병원의 경우 그리고
상담료가 한 5, 6천 원서부터 5, 6만 원까지 사이에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런 환자는 참 대처하기가 힘들다. 정신과하고 딴과하고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딴과는 환자들이 다 선생님 저 고쳐주세요 하고 와요. 근데 우리는 나 병 없어요. 난 술에 문제 없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난리를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병원에 왔어요. 본인은 병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치료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제일 정신과 의사로서는 어렵죠. 그걸 이제 병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인사이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사이트가 없을수록 중병이죠. 우리 과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런 걸로 정신과를 가도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속담 중에 믿져야 본전. 물론 이제 웬만하면 믿지긴 하지만 난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문제가 아닌가 하는 분들은 그냥 가서 일단 병원을 들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히려. 그러고 오히려 거기서 아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기분 좋고. 근데 그거를 항상 나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은데 이렇게 찝찝하게 두면 그게 쌓여요.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병원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그건 정신과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그런데도 검진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병원에서 직원들, 특히 교수들은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돈도 별로 안 들고 검진을 자세히 할 수 있는데 반도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답이 뭐 건강한데 뭐.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게 병원 갈 때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옆방에 진료를 하고 있는 내 친구한테 들어갈 때도 긴장해요. 제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어떡하나? 못 고치는 병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난 의사하고 가운을 입고 내 옆방 친구, 친한 친구 방에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긴장을 한다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턱을 넘었으면 편해져요. 안 불안한 사람 없거든요. 병원 갈 때 그냥 가시면 돼요. 특히 초진일 경우에는. 근데 초진만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져요. 일하기가 싫어요. 이런 걸로 가도 되나? 그것도 와요. 직장 가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딴 사람은 저렇게 일하는 나는 일하기 싫을 때가 많지? 무슨 문제 아니야? 이게 문제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면 괴롭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봤는데 그 정도는 딴 사람 다 그래요. 그러면 안 괴로워하고 일하기 싫어. 일하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모르잖아. 이 사람도 그런지 저 사람도 그런지 나만 그런지. 혹시 나만 그러는데 나는 뭐 우울한가? 이게 의욕이 없는 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게 괴로운 거지. 근데 가서 내가 들어봤더니 직장인들 다 그래요. 나도 같은 직장을 거의 40년 가까이 다녔는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놈의 직장 때려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환자들이 웃으면서 나가요.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정상입니다. 아니 근데 그 매일매일 회사 오는 게 놀러 가는 거 같고 막 흥분되고 글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댓글 있다면 그 사람이 환자 아닙니까? 그래서 있다면 나는 그래. 조금 아픈 거 아닌가.